일단 이렇게 조 전 장관이 광폭 행보, 이른바 조국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면서요. 신당에 합류하고 싶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야당에게 친문 검사 아니냐고 비판받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오늘 이성윤을 징계한다는 법무부에 왔습니다. 징계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권한과 핍박이 와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안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이 되겠습니다. 조국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서정욱 변호사님, 본인이 북콘서트, 누군가 북콘서트 나가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 조 전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혹은 각종 방송에 나가서 이런 하나의 발언이는 부적절한 발언 나가서 징계에 회부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징계에 나와서 본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이제 이거 신성식 검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지금 원래 법에는 이제 이거 징계를 하면요, 사표를 수리를 안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파면이나 이러면 이제 이거 수리를 해버리면 여러 혜택을 받거든요. 예. 일반 회사도 이게 수리를 안 해줍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황운하 의원 때 잘못된 거예요. 황운하 의원은 이제 경찰로서 사표가 수리 안 됐는데, 예. 근데 출마해서 그게 유효하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공직자가 사표 수리 안 돼서 이제 징계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공직자를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출마 자격 자체를 이제 박탈하는 게 앞으로는 맞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근데 이제 본인 징계이 회부된 날 와서 뭐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징계 두렵지 않고 검찰도 할 말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조국 신당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도 좀 한 번 더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징계가 조롱이죠. 뭐 우스운 거예요. 본인은 이제 출마하면 배지를 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조국 신당에 가면 최소한 이제 뭐 2번은 안 주도 4번이나 6번 정도 준다면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징계를 이렇게 받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징계 절차를 저는 조롱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예. 아마 이제 조국 신당 비례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거 상당히 상위 순번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말도 비슷해요. 윤석열 검찰 사이비 정권 끝장낼 거다. 조 전 장관,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선용 지검장.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기억을 그래도 잠깐 돌려보기 위해서 작년 법사위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전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설명했었는지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당시 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당시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이나 전부 다 자기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해놓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자,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시죠.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아니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요.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까지 했었어요. 수사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것은 보고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중앙지검장이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최고 권력인데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저는 저기 날아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최고 권력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지휘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쉽게 잊으십니까? 과거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뭐 개인이 물론 아직 공직자 신분이기니다만 출마를 하든 아니면 조국 신당을 가든 건 개인의 자유일 수 있어요. 다만 뭔가 제가 어제부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선이 좀 무너진 느낌이 들어서 유죄받고 닷새 만에 신당 창당하나, 혹은 어쨌든 아직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인데 징계에 나와서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출마 선언하고 나 조국 신당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검찰 스스로도 이게 참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그냥 공무원인 검사가 어찌 보면 나중에 징계를 통해서 이게 약간 정치적인 해석이 충분히 깃들 만한 저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성윤 뭐 당시 지검장에 대해서 뭐 이런 발언 하나하나까지 징계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따져볼 만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참 정치가 그 또 2라운드에 영역이 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럼 앞으로 또 이 검찰 내에서 어떤 주류와 아니면 비주류 사이에서 어떤 쫓겨나는 사람들은 또 정치권으로 와서 다시 한번 또 2라운드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다음에 이 싸움이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예. 이러한 행위들이 어찌됐든 간에 뭐 이성윤 뭐 저는 검사가 어떤 부당한 뭐 징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정치 영역으로 와버린 것이 참 안타깝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앞으로 더 지켜지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물론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조국 신당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희 연구위원 말고도 몇몇 야권 인사들이 조국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재빠르게 조국 신당과 손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누구나 정치 활동에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황을 최대한 우리의 정책적 전략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고 이런 단합과 이제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심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국장님, 저 이재명 대표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인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로 일당을 확보해야 이후에 대선 가도를 나름의 플랜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심력을 갖고 가면서 그리고 중도층에 나름의 어필을 해서 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저러한 강력한 지지 팬덤 이것은 일부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중도층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결국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장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그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 2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물이 지금 당을 창당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리를 둘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와 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2019년 9월 달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시절인데 2019년 9월 6일 날 그 이재명 대표의 4가지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친형 강제 입원이라든지 뭐 또 검사 사칭 등등 뭐 대장동 업적을 뭐 부풀렸다 등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2019년 9월 달에 나온 항소심에서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벌금 300만 원을 그때 선고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서는 정치 운명이 그대로 가면 이제 그냥 지사직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예, 예. 굉장한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났던 어떤 정치권의 인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취재하셨군요. 예,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심정이 어땠냐면 이 항소심 판결은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예. 임종석 전 실장 측에서 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좀 공격을 한 거다. 이런 맥락으로 그 항소심 판결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받아들였던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당시에 그렇습니다. 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주변에 좀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흐름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중도층이라든지 친명 인사들을 진출시키기 위한 이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그런 두 사람과의 악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일부 좀 포인트로 볼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저 발언은 어쨌든 조국 신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발언. 일단은 조 전 장관 조국 측과 일종의 거리를 두는 듯한 얘기고요.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허민 기자님. 네. 근데 이제 진보의 분화 얘기를 하면 조국 신당이 이렇게 막 치고 나가면 3% 넘지 못하면 민주당 이탈표가 전부 사표가 돼서 표를 갉아먹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국 신당이 뭔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려면 3% 넘어야 오히려 나중에라도 좋다 뭐 이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그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총선에서의 득표율이 이제 3%를 넘기는 것이 하나가 있고 5호입니다. 또는 지역구에서 의석 5석 이상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국 신당이 아무리 뭐 열광적인 팬덤과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5석을 만든다는 것은 전 불가능하다 보고 좀 한 석도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총선에서 득표율 3%는 노려볼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현상, 그 현상을 좇는 어떤 팬덤이 있기 때문에 3%는 가능한 의석이라고도 가능한 득표율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일종의 문턱 조항이죠. 근데 3%를 이 득표를 하면 그 배당되는 의석이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정확치는 않는데 1.4석 정도가 나옵니다. 두 석이 채 안 되네요. 두 석이 안 되는데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득표를 했고에 따라서 그것이 한 석이 될 수도 있고 두 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1번에 뭐 딸을 배치하든가 2번에 조국 자신을 배치하든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걸 바라고 지금 하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과 조국 신당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국의 강을 쉽게 건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문조 정권이었거든요. 문조 정권. 문조 정권이었습니다. 이 문조 정권의 한 축이었던 사람을 이게 뭐랄까 좀 내치면은 가뜩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싸고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해서 소위 친명과 친문 간의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조국 신당까지 내치게 되면은 내전이 격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상범입니까? 정치범입니까? 입시비리 파렴치범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자신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다만 이제 항소심이 거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얘기긴 하지만 1심과 2심이 사실심이니까요. 예. 법률심에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